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자고 일어나 눈을 떴는데 갑자기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KBS 장애인 앵커 허우령 씨, 14살 무렵 원인을 알 수 없는 희귀병으로 하루아침에 앞을 볼 수 없었고 한참을 방황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꿈을 키우며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SNS를 통해 솔직 담백하게 알렸는데요. 이제는 앵커의 자리에 올라 많은 장애인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KBS 7기 장애인 앵커 허우령 씨, 지금 만나봅니다. KBS 장애인 앵커 허우령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와, 저게 지금 그냥 하얀이죠? 얘 이름이. 네, 안내견. 맞아요. 네. 네. 이 하얀이하고는 몇 년 정도 지금 같이 다니신 거예요? 제가 지금 하얀이를 3살에 만났는데 벌써 7살이 돼서 4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 4년. 네. 그러면은 이제 7살이면은 꽤 그 안내견 중에서는 어르신이겠네요. 맞아요. 어르신인데 주변에서 이제 보시는 분들은 얘 애기다. 동안이다. 라고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허우령 씨가 동안이셔서 그런지 하얀이도 닮아가지고 동안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근데 이 안내견이 어디까지 안내를 해주세요? 혹시 길 잘못 들고 그러면 찾아가고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맞아요. 안내견을 이제 내비게이션이다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얀이가 내비게이션까지는 아니고 일단 길을 익힐 때 제가 먼저 그 길을 외워요. 그래서 지도처럼 제 머릿속에 예를 들면 어떻게 하면 KBS 본관까지 가겠다를 미리 제가 좀 익힌 후에 하얀이가 같이 보폭을 맞춰주는 느낌이거든요. 장애물이 있으면 옆으로 피해주는 역할, 계단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주는 역할, 이런 걸 이제 하얀이가 함께 하면서 서로 이제 상호 보완하면서 걷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이제 우령 씨 머릿속에 이미 하나 다 그려놓고 지도를. 네네, 맞아요. 예, 거기서 이제 돌발 상황 같은데 우리 하얀이가 또 든든하게 지켜주는 거군요. 맞아요. 같이 걸어주면서 최대한 안전한 보행을 할 수 있도록 같이 걸어주고 있어요. 근데 이 파트너잖아요, 하얀이하고. 네. 그러면은 서로 이렇게 적응하는데 처음에 만나서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일단 제가 안내견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는 것도 2주하고 총 4주를 하긴 하는데 네. 이제 그 기간 지나고는 딱 같이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이 강아지를 키우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좀 낯설었다가 또 하얀이 성격도 너무 온순하고 되게 사교성 많은 친구여서 금방 친해졌어요. 금방 가까워지고 저도 하얀이 생활 패턴에 제가 또 맞춰주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알아갔습니다. 진짜 사교적이더라고. 아까 저한테도 그쵸? 와서 금방 이제 상황 파악하고 와서 친한 척하고 그러던데. 맞아요. 누군가 또 보고. 근데 이렇게 안내견이랑 같이 다닐 때 함부로 안내견 만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저희가 보행을 할 때 아무래도 걷고 있는 거니까 거기에 집중을 해야 돼서 만지시거나 뭔가 이렇게 쭈쭈쭈쭈 부르세요. 이런 행동이라든지 아니면 먹을 거를 갑자기 주시면 이제 집중력도 흐트러지고 저희도 그런 돌발 상황에서 이제 사고가 날 수 있어서 이제 안내견은 눈으로만 멀리서 예뻐해 주세요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그 예전에는 안내견 데리고 뭐 갔다가 마트에서 출입 거부도 당하고 이런 얘기 전해지면서 말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분들은 안 계시는가요? 근데 제가 이제 하얀이랑 벌써 4년 동안 또 다니면서 느꼈지만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좋아졌으나 여전히 안내견을 단순히 그냥 개라고 또 생각하시면서 거부를 하는 일이 많긴 합니다. 저도 일상생활 할 때 새로운 장소를 가서 혹시나 거부를 당하지 않을까를 먼저 고민을 해요. 그런데 아직 남아있어서 또 이 라디오를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주변에 많은 분들께 안내견이 어디든 갈 수 있다라고 또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완전 완벽한 파트너인데. 맞아요. 한 몸이나. 맞아. 한 몸이잖아요. 우리 허우령 씨는 KBS 7기 장애인 앵커입니다. 작년 봄에 선발이 됐고 이제 1년이 됐네요. 보니까. 1년 동안 앵커로 활동해 보니까 어땠어요?
제가 진짜 이 앵커, 아나운서라는 꿈이 정말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는데, 처음에 딱 입사를 했을 때는 떨리는 게 더 컸던 것 같아요. 잘할 수 있을까? 틀리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좀 더 많이 했고, 지금 1년 정도 하면서는, 이제 내가 뭔가 틀리고 이런 거에 집착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시청자분들에게 뉴스를 또 잘 전달할 수 있을까를 더 집중하자 하면서 항상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앵커입니다. 30년이 넘은 저도 이제 깨달은 건데 빨리 깨달으셨어요. 아니에요. 예, 그래도 방송하니까 보람이 있죠. 너무 많죠. 어떤 너무 게 좋아요? 일단 저는 정말 제가 하고 싶은 걸 꼭 해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오랜 꿈을 이뤘다는 저의 만족감, 그리고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게 많구나라는 제 안에 자신감도 쌓이고, 또 이제 주변에서 인사를 먼저 와주세요. 혹시 허우령 앵커님 이렇게 와주시면서 너무 뉴스 잘 보고 있다 이러시면 더 잘해야겠다 이런 마음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유튜브가 조회수가 400만이 넘었어요. 시각장애인이 될 줄 그땐 몰랐어요. 저도 봤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일어났더니 안 보이게 됐다면서요? 맞아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운영한 지도 거의 5년 차가 됐는데, 이제 그때 올린 영상 중에 하나가 제 시각장애 관련된 이야기를 올렸었어요. 네, 거기서 다룬 이야기긴 하지만 제가 14살 때 정말 자고 일어나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때는 하얗게 안 보였어요. 검정색으로 안 보인 게 아니라 눈앞이 진짜 뿌옇게 안개가 짙게 깔린 것처럼 안 보였습니다. 굉장히 놀랐을 것 같은데 그 전에 전조 증상 같은 걸 못 느꼈었나요?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그 전날까지 너무 친구랑 잘 놀았고, 그러니까 집에 와서 뭐 열이 났다거나 아팠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는데, 그냥 눈앞이 뿌옇다 이렇게 느껴지고, 그래서 저는 그냥 컨디션이 안 좋은가 보다 지금, 빨리 자야겠다 하고 자고 일어나니까 그 다음 날에 처음에는 눈에 이게 막 눈곱이 꼈나 생각할 만큼 정말 갑자기 그렇게 안 보이게 됐습니다. 그게 몇 살 때죠? 그게 14살 2011년 1월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중학교 입학 전에? 네. 한참 꿈 많은 소녀 때네요. 맞아요. 갑자기 안 보여서 어떻게 했어요? 그때는 사실 그 당시에는 막 이게 나 이제 시각장애인 됐어라고 바로 생각은 못했고요. 다시 보이겠지. 이 마음이 처음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러다가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고, 이제 이거를 부모님한테도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 말하지? 엄마랑 아빠랑 반응이 어떨까라는 고민 때문에 한참 혼자 막 화장실 가서 세수도 했다가 눈도 비었다가 하다가 이제 엄마한테 엄마 나 눈이 안 보이는 것 같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님도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을 것 같은데. 부모님도 무슨 소리야? 이게 가장 첫 번째였고, 이제 그러고 나서 바로 병원을 갔어요. 병원에서는 어떻게 진단명이 나왔어요? 제가 병원도 엄청 많이 다니고, 이제 서울에 유명한 대학병원들도 막 다니고 했는데. 원래 집이 어디죠? 저 집이 전라도 나주여서. 전라남도 나주. 네. 그럼 한참 막 5시간씩 이렇게 차 타고 가면 애가 근데 왜 나빠진지 잘 모르겠다 이게 많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겨우 만난 의사 선생님께서 시신경염 같다, 이게 자가면역 질환이래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염증 세포들이 갑자기 변형을 일으켜서 이제 시신경 염증이 생긴, 그래서 지금은 희귀병이고 이게 시신경 염증인 것 같다. 일단 추측이긴 합니다. 네. 그럼 지금 어느 정도 보이세요? 지금 저는 그래도 그때 나빠진 것보다, 그때는 아예 안 보였었는데, 이제 제가 오른쪽 눈은 사실 2학년 때 그 9살, 8살 때 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쪽 눈으로 쭉쭉쭉 잘 살다가 본인이 잘 몰랐군요. 어리니까. 몰랐어요. 네, 진짜 이게 안 보인다는 걸 인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쭉쭉 살다가 14살에 나빠지고, 지금은 이제 왼쪽 눈이 터널 시야라고 그 주변 시야가 엄청 좁아요. 그리고 시력은 제가 대충 색깔 구별, 뭔가 검정색, 살색, 아니면 뭐 핑크색 이런 게 대충 보이고 글자는 못 봅니다. 그래서 점자를 배웠어요. 참 어떻게 보면 허우령 씨도 그렇고 부모님 입장에서도 이게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는 소리가 진짜 맞을 정도로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은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생활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네. 학교도 그렇고 일상생활도 그렇고 어떻게 했어요?
제가 거의 1년 동안은 네. 병원에 있었는데 지금 이 소리는 하연이가 맞아요. 몸을 터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중간중간 네, 소음이 옆에 있더라도 있어요. 이해하세요. 네. 그래서 1년 동안은 병원에 있으면서 이제 거의 부모님이 모든 거를 해줬던 밥도 먹여주셨어요. 근데 제가 14살인데 부모님한테 이제 반찬 위치를 못 보니까 막 밥을 먹여주는데 나 애기가 된 것 같은 좀 그런 감정도 있었고, 그렇게 좀 1년 가까이는 남들한테 의존해서 살았던 시간이 길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15살 때 이제 학교는 가야 되니까 저도 1년 쉬었어요, 그러면? 네, 쉬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15살에 일반 학교를 가려 했는데 이제 거기에는 이제 특수반이 있대요. 근데 특수반은 그런 저희가 아는 교육 과정을 밟지 않는다라고 해주셔서 이제 엄마가 고민을 하시다가 예. 시각장애 특수 학교에 입학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게 다 새로웠을 텐데 혹시 그 마지막으로 네. 안 보이기 전에 봤던 게 기억이 나세요? 어떤 걸 네네. 봤는지? 제가 이제 한창 잘 놀던 그 청소년 수련관에서 마지막에 놀았거든요. 친구랑 동생들이랑. 그래서 그때 풍경이 기억나는 것 같아요. 눈이 엄청 많이 내리고 있었고 진짜 와 눈보라다 이렇게 막 눈이 와 내리고 있었고 이제 그 속에서 제가 친구랑 막 눈싸움도 하고 눈사람도 만들고 그랬던 게 저의 마지막으로 세상을 선명하게 봤던 기억이에요. 지금도 눈 내리면 그때 생각이 나겠어요. 맞아요. 눈 내리면 그때 문득문득 생각나고 또 괜히 눈을 좀 피해야겠다라는 마음도 살짝 좀 들더라고요. 그런 마음도 네. 이해가 가요. 근데 이제 중도에서 실명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대략 뭔지 아시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시각장애인으로 시간이 오래되면은 예전에 봤던 것들이 좀 희미해진다고 맞아요. 하던데 어떻습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게 대체 뭐였지? 문득 들었을 때, 그리고 시각장애인이 되면서 어려웠던 게 색깔이 너무 다양하잖아요, 요즘에. 네. 카키색, 뭐 코랄색 이런 거는 정확히 저는 그때 몰랐거든요, 어려서. 예. 이게 무슨 색일까 막 궁금도 하고. 그렇죠. 예전에 그냥 초록이면 초록이었는데 요즘 막 뭐 그냥 어려워요. 많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뭐 가족들이나 부모님의 얼굴이 옛날에 멈춰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이제 요즘도 문득문득 아빠가 막 아빠 주름 보여? 이러는 거예요. 근데 주름은 안 보이거든요, 제가. 네. 그래서 안 보여. 대신 기억 속에 이제 엄마 아빠 젊은 젊으시죠? 얼굴만. 맞아요. 더 좋은 거예요. 예. 근데 참 14살이면 이제 사춘기 때잖아요. 네. 굉장히 막막했을 것 같기도 해요.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도 하고 힘든 과정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네. 저 그때는 이제 사실 처음에 장애를 가졌을 때는 친구들한테는 안 말해야겠다. 저도 예전에는 뭐 장애인을 집에서 만나본 적도 없고 그런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으니까 막연히 이제 TV 속의 장애인이 너무 불쌍하고 동정 이런 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존재가 이제 내가 됐다고 이런 생각 때문에 친구들한테 좀 장애 사실을 감췄었어요. 이제 그렇게 좀 움츠려 있는 시간을 또 보내고 이제 그러다가도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움츠려서 살 것인가를 고민을 했죠. 그래서 그냥 나만의 좀 방법을 찾아야겠다. 그러면 하나하나씩 이제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잠깐 얘기 나눴지만은 방송이라서 그런가 원래 이렇게 밝고 티 없고 예 항상 톤이 이렇게 좀 이렇게 떠 있고 예. 원래 성격이 그래요? 원래 성격인 것 같아요. 저 차분히가 안 돼. 되게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편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좀 긍정 파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 특수학교에 진학을 해서 이제 거기서 또 꿈을 찾기 시작했다고요. 네. 예, 맞아요. 제가 이제 그때 특수학교에 있을 때도 사실 다 처음이어서 낯설어서 1년 정도를 조용히 지내다가 중학교 2학년 때 한 선생님께서 뭐 방송부를 해보지 않겠냐라고 해주셔가지고 이제 그때는 처음에는 전 점자도 모르고 글자도 이제 안 보였거든요. 그래서 안 할래요 하다가 또 여기서도 긍정 파워 다시 근데 언제까지 안 한다고만 할 거냐라는 생각을 해서 방송부를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느꼈던 게 내가 이렇게 마이크 앞에 서서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걸 너무 즐거워하는구나 행복해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나운서가 돼야지. 네. 그때부터 이제 아나운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이제 점자도 그때 모를 때니까 방송 대본 같은 건 어떻게 했어요? 방송 대본을 저희가 직접 쓰는데 사실 직접 쓰니까 내용의 흐름을 이제 알잖아요. 예. 그래서 외웠던 것 같아요.
글자를 일단 확대해서 봤고요. 네. 학교에 가면 막 확대 독서기 이런 보조기기가 있어요. 그런 기기 도움 받아서 확대한 글씨를 보면서 내가 쓴 글을 일단 외운다. 이런 마음으로 외웠습니다. 저는 이제 몇 년 전부터 노안이 와가지고 네. 이제 글씨를 보려면 돋보기를 보는데 네. 이것도 사실 되게 불편한데 그쵸. 갑자기 어느 날 그게 얼마나 참 다 하나하나가 되게 힘든 과정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원래 시력을 잃기 전에는 꿈이 뭐였어요? 저는 미술 쪽을 너무 좋아하는 아이였어가지고 진짜 오랫동안 정말 어렸을 때부터 나는 화가가 돼야지 이런 꿈이 있었어요. 예. 화가 되는 꿈은 이제 포기해서 좀 많이 서운했겠어요? 그 처음에는 딱 네. 눈 나빠졌을 때도 제가 잘하고 또 좋아하는 게 그림이어서 이걸 포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막상 그림을 그리려니까 잘 안 보이고 막 엄청 두꺼운 매직을 갖고 와서 스케치북에도 막 끄적끄적 해보고 집에서 혼자 이제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아나운서라는 뭐 새로운 꿈이 생겼지만 화가라는 꿈을 포기하지는 말자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예전처럼 뭐 선명하고 잘 예쁜 선 이런 그림은 아니더라도 지금 저의 남아있는 잔존 시력으로라도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걸 표현하면 그게 예술이 아닐까라는 예. 생각으로 이제 그림은 취미로. 예. 그렇군요. 우리 허령 앵커가 지금 유튜브 채널을 하고 네. 있는데 그 우령의 유디오라는 채널 운영자인데 와, 구독자가 저도 어제 구독자가 됐거든요. 감사합니다. 14만여 명, 14만 명이 훨씬 넘어요. 네. 지금 이제 5년 됐다 그러셨죠? 맞습니다. 이건 어떻게 시작을 하셨어요? 이것도 이제 제가 대학에 딱 갔는데 대학에 와서도 너무 이런 방송, 영상 쪽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또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찾다가 유튜브가 어차피 내가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니까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해서 시작을 했고요. 근데 첫 시작부터 당일 저도 고민을 한 게 저는 편집 그 프로그램을 다룰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주변 친구들에게 이제 막 나 이거 하고 싶은데 하면서 제가 스크립트랑 구성안을 다 짜줘요. 한글 파일에다가 이렇게 편집해주세요. 이런 걸 다 써서 이제 친구한테 커피 사주면서 맛있는 거 사주면서 같이 해줘 해서 시작을 처음 했고요. 지금은 이제 촬영 함께 해주시는 PD님과 편집자님이 따로 계십니다. 예, 예. 그러니까 딱 방송반에서 아나운서 꿈을 키우고 이제 대학도 이제 미디어 학부로 진학을 맞아요. 했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 그 장애인분들 중에도 방송 활동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아무래도 기회 얻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정말 하고 싶다라는 그 의욕과 열정 막 이런 건 너무 많은데 기회가 부족한 거. 그래서 전 그 기회가 없어서 사실 처음엔 그 유튜브라는 문을 제가 그냥 열자, 도전하자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렇군요. 제가 영상을 쭉 보니까 재미있는 내용도 너무 많고 요즘 젊은 그 세대에 그런 이제 재미있는 내용들 뭐 여행 간 거 또 맛있는 거 먹는 거 뭐 근데 제가 그 중에서 시각장애인 여대생이 화장하는 법이라는 요 콘텐츠 요거 되게 그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요 내용 좀 알려주실래요? 제가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면 막 안 꾸밀 것 같고 시각적인 거에 관심 없을 것 같고 전혀 아니거든요. 오늘 보니까 귀걸이, 목걸이 뭐부터 전체적인 코디, 메이크업도 완벽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제 한창 사춘기 때부터 꾸미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 대학에 와서 본격적으로 메이크업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 메이크업이 뭔가 남들한테 예뻐 보이는 것도 있지만 제가 그걸 하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제가 이제 저는 보이시는 분들은 거울을 보고 화장을 하시지만 전 거울을 안 보거든요. 대신에 손의 이 감각, 촉감으로 좀 화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과정, 나는 어떻게 시각장애는 어떻게 또 화장을 자연스럽게 하는지 그런 거를 이제 차례차례 순서대로 이제 보여드린 영상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이렇게도 메이크업 할 수 있구나. 근데 진짜 잘하신다라는 멘트들도 해주셨습니다. 아니 저 이렇게 보면서도 눈썹 이렇게 균형 양쪽 맞추는 거 너무 어렵거든요. 너무 어려워요. 쉽지 않은데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시각장애인 여자는 생리하는 걸 어떻게 할까? 이런 콘텐츠도 있더라고요. 이런 얘기는 사실 하기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제 병원에 있을 때 처음에 시각장애 딱 됐을 때 제가 월경을 하는데 아빠랑 같이 있었는데 아빠한테 그 생리대 사달라는 말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또 이거를 근데 감출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이런 장애 여성, 시각장애 여성뿐만 아니라 사실 뭐 지체장애 여성이라든지 장애를 가진 여성들의 몸, 뭐 월경, 생리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알려진 게 또 없더라고요. 저도 몰랐었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저의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를 하면서 네. 사람들한테 또 알려드리고 싶다. 그럼 그걸 보시고 아 생리대에서는 좀 이런 게 불편하시겠구나라든지 아니면 뭐 용품에 있어서 이런 게 더 발전되면 좋겠네요를 같이 또 고민을 해주는 그 장이 열려서 네. 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우령의 유디오를 찾아서 한번 보세요. 저 너무 좋아요. 예, 오늘 좀 구독자 수 좀 늘겠네요. 좋습니다. 네. 그 시각장애인이 혼자 주문하다 겪는 흔한 상황 이런 영상도 있던데 이거는 좀 카페나 식당에 있는 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요즘에 한창 쇼폼으로 해서 이제 상황극처럼 이제 저의 경험을 토대로 만들었는데 저희가 카페나 식당을 갔을 때 궁금한 게 있어요. 여기에 어떤 메뉴가 있을까? 근데 메뉴판에 뭐 점자가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서 이제 직원님들한테 이제 죄송하지만 잠깐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하면서 물어보는 상황들 그런 것도 이야기했고 아니면 이제 저희가 시각장애인에게 여기 저기 이곳 저곳 이런 지시어가 어려워요. 사실 이게 이곳이 어딘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그럴 때 좀 정확하게 뭐 10시 방향 이런 느낌으로 알려주시면 좋다라는 거를 담았어요. 거기. 네, 뭐 이쪽으로 쭉 가세요. 이런 건 하나도 맞아요. 도움이 안 되는 거네요. 여기에 빈자리가 계시면 여기는 어딘가. 예, 입장을 한번 바꿔보시면 금방 또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안내견 하얀이랑 다니다가 겪은 얘기도 영상에 담으셨는데 안내견에게 이런 말을 하면 큰일 난다 이런 영상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이게 안내견을 대해서 사람들이 뭔가 불쌍한 개라는 이런 인식도 있으세요. 그래서 저도 정말 길을 다니다 보면 막 저 강아지는 빨리 죽는데 막 이런 이야기가 정말 잘못된 정보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말들을 하시는 거 뭐 안내견은 시각장애가 있으니까 뭐 더러울 거야, 불쌍할 거야, 막 이런 케어를 못 받을 거야 이런 얘기가 정말 절대 아니라는 거를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럼요. 지금 하얀이는 졸고 있어요. 너무 편하게. 제가 아까 처음에는 탐색하느라고 약간 어슬렁어슬렁 다니더니 지금 우령 씨 옆에서 편안하게 누워가지고 예 뭐라고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자장가처럼. 네. 제가 앞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400만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 2년 전에 올렸던 시각장애인이 될 줄 그땐 몰랐어요. 댓글도 엄청 많이 올라와 있던데 이 콘텐츠를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본다고 생각을 하세요, 혹시? 일단 이 영상의 제목처럼 정말 하루아침에 저는 시각장애 될 줄 몰랐어요. 정말 몰랐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감을 해주시지 않았을까. 정말 장애라는 게 누구한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봐주신 분들께서 그래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다라는 마음도 있으신 것 같고 그러면 시각장애인이 됐을 때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 어린 이 소년은 어떻게 살았을까가 궁금해서도 봐주신 것 같아요. 또 그러면서 제가 그 영상에 담은 것도 제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았던 그 지점을 좀 말을 했거든요. 움츠려 있다가 이제 저의 정말 친한 친구를 만났는데 이제 그 친구가 장애가 있어도 그냥 너는 너잖아 우령아 이런 이야기를 해준 거. 그래서 저는 그걸 기준 삼아서 나 그냥 나답게 살아야겠다. 라는 이야기가 담겨서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또 위로받았다고도 해주시고 하시면서 봐주셨습니다. 장애인으로도 살아보시고 비장애인으로도 살아보셨단 말이에요. 다 겪어보셨으니까 장애인이 아니었다면 알 수 없었던 것들을 장애인이 되고 나서 내가 안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 환경 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뭐 작은 턱이라던가 계단이라던가 아니면 우리 신호등도 그냥 눈으로 보잖아요. 근데 저는 눈으로 안 보이니까 그 음향 신호기 이제 길 지나면 띠디디디 소리 나는 거 그런 거가 이 삶에 있어서 너무 필요한 건데 부족하구나 이런 부분들도 보이게 됐고요. 뭐 저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동에 있어서라든지 아니면 공부하는 부분에서도 장애인들의 뭐 학습권 이런 권리들이 지켜지기 위해서 너무 많은 게 필요한데 나도 그동안 몰랐구나. 그래서 지금은 저도 이거에 목소리를 내는 한 명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학습권 얘기를 이제 하셨는데 예전에는 사실 이제 점자밖에 안 됐지만 요즘은 그래도 인공지능 때문에 문자가 음성 변환 이렇게 되는 어플리케이션 같은 게 있잖아요. 그 도움을 많이 받으십니까?
당연히 좋은데 네.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교재 같은 것도 점자 교재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미리 막 파일을 받아서 그거를 뭐 복지관에 맡겨가지고 파일로 또 점자로 번역하고 이 과정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저 대학생 때는 특수학교 다닐 땐 학교에서 다 해줬지만 대학생 때는 정말 내가 알아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한테도 막 일일이 연락드리고 근데 막 그 교재가 중간고사 때쯤 와요. 그래서 전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시간이 부족하죠. 네, 맞아요. 그래서 막 그냥 교수님들께 양해 구해서 막 음성 녹음하고 그런 걸로 공부를 하는 게 여전히 있습니다. 네. 아직 부족한 게 많습니다. 오디오북 같은 게 있기는 해도 그게 또 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든 전 교재가 있는 게 아니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고쳐져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서로 좀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좀 비장애인들한테 장애인에 대해서 이런 거 좀 알아뒀으면 좋겠다 싶은 게 혹시 있으신지요? 네, 사실 저는 거창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뭐 장애인을 만났을 때 이렇게 하세요 이런 것보다는 서로 다가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 그냥 한 명의 사람으로 또 생각해 주시면 좋다. 그래서 저도 당연히 이런 걱정하시더라고요. 혹시나 내가 다가가는 게 이 사람한테 상처를 주지 않을까. 네. 좀 이 사람에게 신뢰가 되지 않을까 고민을 하신대요. 너무 이해하거든요. 저도. 예. 근데 처음 만나는 건 다 서로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 서로 모름을 우리가 대화하면서 알아가자가 제가 늘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네. 그래요. 이게 장애인한테 어울리지 않는 말이 극복이라는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게 극복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장애를 이제 계속 가지고 살아갈 거고 저는 장애가 익숙함이라고 생각해요. 극복이란 단어보다는 내가 내 장애에 익숙해지는 시간을 갖는 거. 처음에 저도 당연히 혼자 밥 먹는 것도 못했고 뭐 혼자 어디를 걷는 것도 못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제가 13년 동안 살아오면서 뭐 밥도 하고 이제 요리도 합니다. 이렇게 저의 장애에 제가 익숙해지면서 나만의 방법을 찾아가고 그런데 그 익숙함을 좀 더 빠르게 해줄 수 있는 게 뭐 주변의 인식이라든지 아니면 환경 이 정말 큰 역할을 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제 앵커 된 지 1년이 넘었으니까 이제 방송에 익숙해졌을 텐데 초반에 실수하고 그런 적도 있어요? 너무 많이 해서. 하나만 실수다. 기억에 나는 게 3일차 되던 날에 네. 이제 저희가 전 몰랐어요. 그때는 뉴스할 때 한쪽 귀에 인이어를 낀다는 거를 몰라서 그 생방송이기 때문에 이제 뭐라고 지시하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점자가 느려요. 점자를 거의 중학교 끝날 때 급하게 배운 거라 빠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쪽 귀에 저의 이어폰을 껴서 제가 사용하는 점자 정보 단말기에서 음성이 나오는 거를 들으면서 따라서 좀 이야기하는 그게 있는데 이게 귀에 오른쪽 귀에서는 뉴스 원고가 들리고 왼쪽 귀에서는 PD님의 사인이 들리니까 처음에 되게 헷갈려요. 네, 헉한 거예요. 네. 헉 한 3초 정정 하고 다시 빨리 생각했습니다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대답한 적도 있어요. 이게 이어폰 꽂는 거는 이제 저희끼리만 통하는 건데 뭐 어떻게 하니까 네 하고 대답한 적도 있어요. 이어폰 인이어 적응하는 거 어려웠어요. 네. 그래요. 사실 14살의 시력을 잃고 굉장히 힘든 시간도 보냈지만 지금 앵커가 됐어요. 저희 딸도 사실은 장애가 있어요. 시각장애는 아니지만 몸이 좀 불편한데 참 이렇게 허우령 씨처럼 이렇게 잘 자라주고 또 장애인 앵커가 된 걸 보면 부모님이 얼마나 대견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부모님은 너 하고 싶은 거 해라고 부모님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서울 나 올라갈 거야 라고 해도 그래 올라가 분명 걱정은 있으셨지만 그래도 제가 늘 잘할 수 있게 뒤에서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건 부모님이 아니셨을까. 그래서 앵커 됐어 라고 했을 때도 진짜? 엄청 막 와 하진 않으셨는데 되게 좋아해 주셨고 막 주변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그러셨습니다. 지금도 12시 뉴스에 그 생활 뉴스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거 뭐 한 번도 안 놓치고 보실 것 같은데. 보시면서 제가 조금만 실수하면 이제 부모님들은 좀 이제 혼내시죠. 예. 칭찬보다 더 잘해 이러시면. 제가 유튜브에서 남자친구랑 둘이 데이트하는 것도 다 봤거든요. 미남이시더라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남자친구분도 시각장애가 있으시던데 그
둘 다 안 보이는데 헤어지지 않는 이유 이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네. 어떤 이유입니까? 일단은 사실은 서로 아껴주고 좋아하는 마음이 크다가 가장 헤어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고, 제가 남자친구랑 사귈 때도 같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그 장애라는 이유로 헤어지라는 말을 주위에서 많이 들었어요. 너가 더 잘 보이는 사람 만나야지 이런 이야기들. 근데 뭐 당연히 저보다 눈이 좋은 사람이 만나면 편하기는 하겠죠. 근데 저는 그 사람 자체를 봐야 되지 않나 라는 마음, 그 사람의 성격 그리고 나를 대해주는 그런 행동들, 그게 더 중요한데 뭐 연애나 사랑에 있어서 저는 장애보다는 사람 자체를 보면 헤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둘이 되게 잘 맞더라고요. 약간 그 티키타카가. 성격이 비슷한 것 같긴 해요. 예. 그 허령 씨는 어느 날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좀 다른 사람보다 더 소중한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굉장히 열심히 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또 막상 살아보니 제가 또 저도 게으른 사람이어서 하루하루를 막 맨날 알차게 살진 않고 어떤 날은 그냥 허투루 시간도 보내고 막 맨날 드라마만 보다가도 보내고, 근데 이게 그냥 행복한 게 아닐까. 그러니까 저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다시 내가 안 보일 수도 있겠다. 지금은 시력이 남아있지만 또 아예 안 보일 수도 있는 건데, 저도 초창기에 재발 한 6번을 했었거든요. 이 병이 진행형입니까? 네, 진행형이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정기검진 다니거든요. 그래서 언제 또 안 보일지 모르는데 그냥 그거를 일단 생각하지 말자. 진짜 오늘에 내가 할 거 하고 뭐 정말 그냥 놀고 싶으면 놀고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굉장히 밝은 모습이 저희한테 긍정적인 에너지를 아주 뿜뿜 뿜어주고 계십니다. 앵커가 된 허령 씨를 보면서 많은 장애인분들이 또 희망도 품고 하실 텐데, 시각장애인 앵커로서 내가 하고 싶은 역할이 있으시다면요? 정말 뭐 시각장애인이라고 해서 제약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의 미래에 있어서 이 말을 꼭 해드리고 싶어요. 저도 시각장애인 딱 처음에 되고 학교에 들어갔을 때 그냥 우령이 너 특수교사라든지 아니면 사회복지사 이렇게 장애인들이 주로 이제 가는, 아니면 장애 인식이 좋은 그런 집단에 너가 속해 있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가 싫었어요.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다른 건데 왜 항상 그 틀에 내가 이렇게 맞춰져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 그러지 마시고 정말 저는 앵커뿐만 아니라 우린 너무 다양한 데서 또 활동할 수 있다. 나만의 방법과 또 주변의 환경과 지지 이런 게 다 맞춰지면 너무 능력을 이렇게 또 뿜뿜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능력을 키워봅시다. 그래요. 제가 우리 KBS 시각장애인 앵커 1호였던 이창훈 씨하고 예전에 행사에서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한 적이 있는데 너무나 똑똑하고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멋진 일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허우령 앵커도 더 넓은 영역에서 멋지게 활동해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각장애인 앵커 허우령 씨였습니다.